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30년 이제 좀 넘는데요.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손님들, 제갓집들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굿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무당집에는 단골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한테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삼아서 다니는 그 제갓집 손님들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무당이 돼서 한 1년, 2년, 3년까지는 제갓집 손님들이 이 굿의 거리, 굿의 순서 이걸 저보다 더 많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직접 굿을 행하는 것은 잘 못하지만 눈으로 보는 거, 귀명창, 눈명창이 있더라고요. 굿판에서도 굿을 자주 하시고 더군다나 한 선생님한테 꾸준히 이렇게 굿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선생님이 하는 굿의 순서는 오히려 처음에 무당이 된 1년, 2년, 3년 된 애동 무당들보다도 제갓집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선생님들도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 중간에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중간에 좀 바뀌면은 그 원 당주무당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하고 또 바뀌었을 경우 굿이 조금 달라져요. 그럼 제갓집들이 오히려 선생님 오늘은 왜 저 선생님 굿이 예전에 하던 거랑 달라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무속인들이 굿거리는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고 나는 굿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제가 30년 넘게 무당이라는 직업을 하고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굿이라는 거에 순서, 흔히 굿거리라고 하죠. 굿거리. 이 굿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신의 모습. 그 신의 모습을 기준으로 했으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지역별이나 시대별로 이게 다르면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신이 만약에 굿거리를 신이 정했다면 신의 모습으로 형성화를 했다면 서울에서 하는 사람, 부산에서 하는 사람, 광주에서 하는 사람, 목포에서 하는 사람, 대구에서 하는 굿, 서울에서도 또 달라요. 경기도 굿 다르고 한양 굿도 지역별로 서쪽 굿 다르고 동쪽 굿 다르고 남쪽 굿 다르고 식기굿도 광주 식기굿, 목포 식기굿, 화순 식기굿, 신도 식기굿이 전부 다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마다 다르고 물론 일반 제갓집들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다른지 구별을 못하겠지만 그 굿판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은 조금씩 다른 건 다 느껴요. 한양굿도 마찬가지, 경기도굿도 마찬가지. 경기도굿은 더군다나 경기도굿은 화성굿 다르고 김포굿 다르고 포천굿 다르고 다 달라요. 강원도굿도 마찬가지. 부산에 대구에 경상도굿도 특히 경상도굿은 선생님마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다르단 말이야. 또 이북굿도 황해도굿, 평안도굿, 함경도굿이 다 달랐어요. 지금은 이제 이북굿은 황해도굿 기준으로 거의 통일화돼가는 격이고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한양굿이라는 서울 세남굿이라는 걸로 통일돼가는 과정이고 경상도굿은 또 경상굿도 나름대로 조금 통일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식긴굿도 진도 식긴굿의 어떤 원형의 틀에 많이 통일돼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굿을 하시는 분들은 굿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 다 다른 원인은 이 신으로 인해서 신 때문에 굿이 달라진 게 아니고 신으로 인해서 굿이 달라진 게 이 조상 때문에 조상님 때문에 굿이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그 각각의 가정에 굿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 조상님을 풀어내는 것이 굿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무당을 하시는 분들의 조상님은 분명히 이런 신의 모습을 하고 오세요. 근데 일반 제갓집들 굿을 해보면은 신의 모습을 하는 조상님이
더 많은 조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신의 모습을 전혀 하지 않고는 제갓집 조상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의 모습을 하고 오는 조상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당이 되는 확률이 높은 것이고, 신의 모습을 하고 오는 조상님이 적으면 적을수록 무당이 안 되고 살아갈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 기준이 우리가 구슬할 때 국골이라는 순서의 기준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조상의 모습 때문에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슬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이 구세의 굿거리의 신의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천신의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구슬을 하다 보면은 1차적으로 제갓집 굿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우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하얀 옷을 입든 노란 옷을 입든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근데 지금은 전국이 거의 평균적으로 저 하얀 옷을 입고 먼저 굿을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 어느 경우는 빨간 옷을 입고 굿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산문을 연다든지 도당문을 연다든지 하는 의미로.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굿이 저 하얀 옷을 입고 천신의 합의 봐야 된다 이렇게 굿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갓집 굿도 하얀 옷을 입은 불사할머니가 지금 해야 돼. 그렇다고 불사할머니가 오시냐고.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순서대로 신이 온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 순서대로 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이 오실 때에는 어느 분이 먼저 올지 몰라. 그리고 신이 먼저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상님이 먼저 오더라고요. 조상님이. 그 이유는 나도 모르는데 각자 개인별로 개똥이가 내립굿을 받든 쇠똥이가 내승굿을, 이보살이 진적을 하든 김보살이 조상굿을 가립굿을 하든,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이 내립굿을 받든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이 진적굿을 하든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이 조상 가립굿을 하든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분립굿을 하고 소설굿을 하든, 어쨌든 굿을 하다 보면은 이 조상님이 그 각자 개인에 따라서 그 조상님의 특징이나 조상님의 성격이나 조상님의 모습이나 조상님이 이 무당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이 조상님이 이 무당에게 해야 되는 역할의 중요성이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은 반드시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이 없이 차가 굴러갈 수는 있어. 그럼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리아카, 인력거, 달구지 같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동차는 굴러갈 수 있어. 근데 엔진이라는 중요 부품이 하나 들어서면서 자동차라는 차가 된단 말이에요. 식당에 가도 주방장이 중요하냐 카운터가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식당은 어쨌든 주방장이 있어야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이 잘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업종에서도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중국집에 가면은 면을 뽑는 수타 하시는 분이 같은 주방장이라도 왕초냐, 아니면 짜장면을 볶으신 분이 왕초냐, 두 분 다 왕초예요. 그렇게 중요도가 비등할 수도 있고 완연히 차이 날 수도 있고, 일반 회사를 하나 운영하면은 분명히 사장님이 주인이죠. 사장님이 주인인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없으면 사장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계 만드는 공장을 가면은 사장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기계 만드는 공장장이 있어요. 또 공장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직접 현장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 직원들이 숙련도가 떨어지면은 불량품이 계속 생산된단 말이야.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어야 되고, 식당을 운영하면 카운터 주방장이 있어야지 홀서빙이 움직이는 것처럼 역할의 분담의 중요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의 중요한 의무, 역할, 이 모습에 따라서 조상님이 오시는 순서는 천차만배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아리 들고 오는 할머니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두 타고 오는 아버지가 먼저 오는, 어떤 사람은 오방기 들고 오는 외삼촌이 먼저 오는, 어떤 사람은 도포 입고 갓을 쓰고 오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작두를 타든지 항아리를 들든지 꽃가를 썼든지 오방기를 들었든지 도포를 입었든지 그 옷이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아버지냐 엄마냐 할머니냐 외삼촌이냐 이모냐 고모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대감의 굿은 조상님이 먼저 오신다. 조상님이 먼저 오셔서 이 신의 모습을 한 특징에 따라서 그제서야 신복을 입혀주지. 그래서 조상옷을 먼저 주고 그 조상님에게 맞는 적합한 신복을 입혀주더라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내림굿도 하고 가리굿도 하고 진적굿도 하고 불릴굿도 하고 소술굿도 하고 허주굿도 하고 일반 제갓집 굿도 하지만 정대감은 일반 제갓집 굿도 무당의 내림굿도 가리굿도 소술굿도 불릴굿도 반드시 어느 조상님이 먼저 어떤 조상님이 오셨느냐, 엄마가 왔느냐, 아버지가 왔느냐, 할아버지가 왔느냐, 할머니가 왔느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가, 아버지가 만약에 하얀 옷을 입고 온다. 그 하얀 옷을 입혀줘. 그 하얀 옷이 우리가 정해는 불사의된지 칠성의된지 재성의된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하얀 옷에 꽃가를 쓰고 항아리를 들고 왔는지, 엄마가 노란 옷에 방울부채를 들고 왔는지, 아버지가 작두를 타고 왔는지, 오방기를 들고 왔는지, 도포를 입고 왔는지, 그것도 도포를 입고 손에 펜을 들고 왔는지, 도포를 입고 수염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왔는지, 그 모습에 따라서 신복을 나중에 입혀줍니다. 나중에 입혀줘. 조상옷을 먼저 들어주고, 그 조상님이 맞아,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할아버지야, 그런데 내가 이런 모습을 왔어, 이렇게 서로 간에 공감할 때 비로소 그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조상님의 신의 모습의 옷으로 바꿔 입혀드려요. 지금 시중에서 구슬하는 모습과 정대감이 구슬하는 모습이 다른 점은 여러분들 영상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왜 정대감이 하는 굿은 저렇게 할까? 왜 정대감이 하는 굿은 저기 앉으면 90%의 사람들이 눈물부터 흘릴까? 눈물부터 흘리는 것은 조상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당이 될 때 신병이라는 걸 알았고, 그 신병을 앓는 중간중간에 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서글퍼, 서러워, 울고 싶어, 눈물이 쭈르르 나오다 뭐 어느 순간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서럽고,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분이 나한테 가엾고 불쌍하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무당은 특히 내리굿이나 가리굿이나 진적이나 어떤 굿을 하더라도 이 순서에 얽막혀서 지금은 이런 신이 오는 시간이야. 지금은 하얀 옷을 입고는 불살머니가 오는 시간이야. 지금은 대신할머니가 와야 돼. 지금은 작두를 타는 신이 오는 거야 라고 정해놓은 순서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 무당이 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만 받아서 그 무당은 반봉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왔으니까 하얀 옷 입은 할머니 오세요. 노란 옷 입고 왔으니까 노란 옷 입고 오는 할머니 오세요.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신은 그렇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먼저 올지, 할아버지가 먼저 올지, 이모가 먼저 올지, 고모가 먼저 올지, 아버지가 먼저 올지, 엄마가 먼저 올지, 그거는 그 무당과 그 조상님과의 관계 사연 속에서 그 조상님이 그 무당에 어떤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분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형화되고 규격화되고 형식적이지 않는 정대감의 굿을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